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혼자 계셨을 겁니다. 방 안에서, 혹은 거실 소파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부엌 식탁 앞에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혼자인 순간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안도감마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리워야 정상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무언가 설명을 찾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외톨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익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00년도 더 전에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당대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비관이 아니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차갑게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 그리고 그 냉정한 시선 끝에서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품격 있는 상태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은 혼자인 시간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까지도 포함해서. 그 시절 우리는 참으로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했고, 어딘가에 속해야 했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초라한 기분이 들었고, 모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매우 명쾌하게 답합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고. 내 안이 아직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나를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 내가 가치 있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존재하는구나. 즉, 젊을 때의 관계는 존재 증명의 도구였습니다. 관계가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나를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필사적이었겠습니까? 그 필사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실망과 설렘을, 수많은 배신과 의리를, 수많은 오해와 화해를. 그 모든 것이 재료였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조각하기 위한 재료. 그런데 어느 순간 조각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는 형태가 갖춰지면 더 이상 그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각가는 돌이 다 깎이면 끈을 내려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는 조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그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을 들어도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흘립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런데 현실은 가진 것이 중요하잖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채워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집이 넓어도,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공허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소음으로만 들립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충만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떤 존재냐는 다름 아닌 내면의 밀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에 감사하느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냐. 나이가 들수록 이 내면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짙어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짙어질수록 바깥의 소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빈 그릇은 작은 소리에도 울리지만 가득 찬 그릇은 흔들어도 조용합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해지는 건 그 그릇이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해집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개운하기보다 어딘가 소진된 느낌이 듭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대인기피증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통찰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에게 기대하는 데서 온다. 생각해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가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줄 것이다. 이 정도면 배려해 줄 것이다. 이 정도면 고마워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쌓이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기대 구조 자체가 실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대를 줄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관계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의외의 것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상태인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냥 혼자 있는 걸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공허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고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동반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위대한 정신이란 천재나 철학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들여다봄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살면서 겪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고 실패가 거울이 되고 상실이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고독은 젊은 시절의 공허와 다릅니다. 그것은 채워진 고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느낌. 연결되어야 하는데 단절되었다는 느낌. 그래서 외로움은 아픕니다. 고독은 선택의 상태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다는 감각. 연결되지 않아도 내가 충분하다는 느낌. 그래서 고독은 편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음미한다.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은 늘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사람이든 소음이든 자극이든 비어있는 시간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음미하는 사람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내면에서 무언가를 길어 올립니다. 오늘 하늘이 저렇게 물드는구나. 차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저 음악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슴에 닿는구나.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텅 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생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고, 서두르던 것들이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채우려던 것들을 비워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군중 속에서 활기를 찾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오래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군중의 감각을 따릅니다. 군중이 웃으면 나도 웃고, 군중이 분노하면 나도 화가 나고, 군중이 불안해하면 나도 초조해집니다. 그것이 한두 시간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진짜로 무엇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지? 군중 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자신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를 찾게 되는 건 어쩌면 이 낯설면서 회복하려는 본능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조용한 몸부림.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각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아무의 감정도 아닌 오직 내 감정, 아무의 생각도 아닌 오직 내 생각,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와 다시 만납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다른 철학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행복을 더하는 것으로 봅니다. 미덕을 쌓아라, 사랑을 나눠라, 지식을 넓혀라, 선행을 베풀어라.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다. 얼핏 들으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이 든 눈으로 다시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더하려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더 잃을 것이 생기고,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멀리 떨어질 수 있고, 더 많이 사랑받으려 할수록 더 많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더하려 하기 전에 고통을 줄여라.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소모적인 관계를 줄이고, 의미 없는 비교를 줄이고, 필요 없는 기대를 줄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것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을 알게 됩니다. 줄이는 치 행복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고,
경쟁할 상대가 없고 맞춰야 할 감정이 없고 설명해야 할 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상태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을 씁니다. 때로는 낭비합니다. 마음껏 소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엄격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내게 의미 있는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가? 이 감정을 소모하는 게 지금 내게 가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걸러짐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선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글픈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결국 나만 남는구나.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위로입니다. 어차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그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 자신과 잘 지낸다는 건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어쩌면 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천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나 자신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갖 소리들이 섞입니다.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필요. 그 속에서 내 목소리는 자주 묻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그 작고 조용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혼자 있는 시간이 줍니다. 둘째, 생각이 정리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받은 자극들은 정리되지 않으면 쌓입니다. 그 쌓인 자극들이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피곤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극들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재충전이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를 찾는 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기다. 이 말이 가장 와닿는 나이가 있습니다. 50대, 60대, 그 나이가 되면 살면서 후회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후회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무게가 어떤 때는 꽤 무겁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란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가 한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그 시절 내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못 이룬 꿈들이 있었지만 그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를 반추할 때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시절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고독을 품격으로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폭이 넓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폭이 좁아지고 대신 깊이가 생깁니다. 오래 봐온 몇 사람, 진심으로 나를 아는 몇 사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몇 사람. 그 관계들은 넓은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들은 특이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누군가와 붙어 있으면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오랜 친구를 만나면 그 따뜻함이 몇 배로 느껴집니다. 고독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관계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렌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덜 시끄럽고 활기차고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하고 담담하고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젊을 때는 전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있고 활발하고 존재감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깊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얕은 개울은 졸졸 시끄럽게 흐릅니다. 깊은 강은 조용히 유유히 흐릅니다. 시끄러운 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롱한 것이 얕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해지는 건 에너지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말하려 했던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표면적인 자극을 쫓지 말고 내면의 깊이를 찾아라. 소음 속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라.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 이 세 가지 통찰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안해지는 삶의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억지로 즐겨야 할까요? 외로움을 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에서 길을 찾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고독을 결핍이 아닌 선물로 보기.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또 혼자 내가 아니라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네로 보는 것.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경험 전체를 바꿉니다. 결핍으로 보면 외로움이 되고 선물로 보면 충전이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시간을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핸드폰만 보거나 소음으로 혼자를 채우려 하지 말고 진짜로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불안하게 채우려 하지 않는 것. 셋째,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요즘 무엇이 좋은가? 나는 무엇이 고마운가? 이 질문들을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잊고 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이 질문들에 조용히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까?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이라는 것.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 불렀고 인간을 혐오한 철학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놀랍게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장 진지하게 모색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은 길 중 하나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곤중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고독 속에서 되찾는 것, 소음 속에서 흩어진 에너지를 조용한 시간 속에서 모으는 것,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혼자 계신다면 그 혼자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라서 외로운 밤이 아니라 혼자라서 온전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품격입니다. 나이 들면 깊어짐입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오래 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